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하기 트랙에서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AWS 환경 위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AWS는 다양한 인스턴스 구입 옵션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ARM 프로세서인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통해 동일 스펙에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To do more with less를 위해 스팟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스를 어떤 워크로드에 사용하면 적합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AWS 그라비톤 인스턴스의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본 세션은 AWS 위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싶으신 분, EC2의 다양한 구매 옵션 중 세이빙스 플랜스 및 EC2 스팟의 특징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AWS 그라비톤 2 프로세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EC2 구매 옵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 약정 없이 초 단위로 컴퓨팅 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한다 라는 컨셉이 온디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 갑작스러운 트래픽 혹은 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의 라이트 사이징을 위해서는 해당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의 경우 이런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트릭 값이 부족하기에 온디맨드로 사용하면서 매트릭 값을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Reserved Instance의 경우 1년 또는 3년 기간 동안 인스턴스 유형 및 리전을 포함하여 일관된 인스턴스 구성을 약정하는 구매 옵션입니다. 유형에는 Standard RI, Comfortable RI, Scheduled RI가 있으며 유형에 따라 RI 인스턴스 속성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RI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용량 확보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예약해놓은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RI의 경우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RI는 EC2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옵션 중 사용량이 꾸준한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아까 제가 라이트 사이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매트릭 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이후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팅 리소스 용량이 산정될 경우 이를 RI로 걸어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갑작스러운 트래픽의 경우 온디맨드를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즉, 하나의 워크로드에도 다양한 구매 옵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세이빙스 플랜스의 경우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RI와 마찬가지로 1년 또는 3년 기간 동안 약정이 가능하며 RI와 달리 사용량을 약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유연하게 구매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스는 RI와 비슷한 성격의 구매 옵션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RI가 적합한 워크로드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90% 절약된 가격으로 컴퓨팅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수요 및 공급 추세를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적합한 워크로드로는 내결함성이 있는 워크로드, 유연한 워크로드, 상태를 비저장하는 워크로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이빙스 플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스는 특정 사용량을 약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당 사용량을 약정하여 최대 72%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C2, 아마존 ECS EKS, AWS 파게이트, AWS 람다 및 가장 최근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권장되는 구매 옵션입니다. 적합한 워크로드로는 커밋된 안정적인 사용 상태인 워크로드, 즉 상시 가동 중인 워크로드나 안정된 상태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량입니다. 각기 다른 세이빙스 플랜스 유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스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72%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스턴스의 크기, 운영체제 및 테넌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C5X라지를 리눅스를 실행하는 C5-2X라지로 변경할 경우 세이빙스 플랜스 요금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컴퓨터 세이빙스 플랜스는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스와 비교하여 약간 더 낮은 할인율을 제공하지만 가장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스의 모든 유연성을 제공하며 인스턴스 패밀리, 리전 및 컴퓨팅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합니다. 또한 EC2와 함께 ECS 및 EKS용 AWS 파게이트와 람다에 대한 할인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지 C4에서 M5 인스턴스로 전환하거나 워크로드를 또 다른 리전으로 이동하거나 워크로드를 EC2에서 파게이트로 이동하고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세이빙스 플랜스는 세이지메이커 ML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워크로드를 위한 것입니다.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64% 할인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인스턴스 패밀리, 리전 또는 컴포넌트 간의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컴포넌트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 프로세싱, 데이터 랭귤러, 트레이닝, 리얼타임 인퍼런스 등 세이지메이커 ML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AWS 코스트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세이빙스 플랜스 레코멘데이션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절감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세이빙스 플랜스 대시보드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세이빙스 플랜스 유형 및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레코멘데이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세이빙스 플랜스에 대한 시간당 약정은 해당 기간 동안 변경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량을 분석한 후 약정을 더 늘리고 싶다면 추가 세이빙스 플랜스를 구매하여 초과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스 구매 이후 AWS 버짓을 사용하여 사용률 및 적용 범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세이빙스 플랜스의 사용량이 정의한 인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인 인계값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응 작업도 자동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EC2 스팟 옵션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예비 용량이기 때문에 온디맨드의 인프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온디맨드 요금에 비해 최대 90% 할인을 제공하는 예비 EC2 컴퓨팅 용량으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팟 인스턴스는 EC2뿐만 아니라 아마존 ECS, EKS 및 기타 AWS 서비스용이며 AWS 오토 스케일링과 통합되어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평균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은 아마존 EC2에서 정하고 스팟 인스턴스 용량의 장기적인 공급, 수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오르고 여유 자원이 적어지면 중단 2분 전에 경고하는 공지가 제공됩니다. EC2에서 2분 알림을 통해 용량을 되돌리는 경우 스팟 인스턴스를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사항을 EC2 메타데이터나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 동안 그레이스풀하게 종료되도록 하거나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의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과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우 스팟 인스턴스가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스팟 인스턴스는 데이터 분석, 컨테이너 워크로드, 배치 작업 또는 백그라운드 처리에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스팟 인스턴스 사용 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카파시티 풀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선 스팟 카파시티 구조에 대해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파시티 풀이라는 것을 통해 스팟 카파시티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각 리전에, 각 가용 영역에, 각 인스턴스 타입은 분리된 스팟 카파시티 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가격 및 용량이 이 단위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팟 인스턴스 구성 시 3개의 인스턴스 유형과 3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한다면 총 9개의 스팟 풀을 만드는 거겠죠. 따라서 가용 영역 및 인스턴스 타입을 다각화하여 스팟 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타겟 카파시티를 프로비저닝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유연성 모범 사례를 실행하는 것은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에는 믹스드 인스턴스 폴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스케일링 그룹 포션을 온디맨드, 스팟 등으로 섞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 오버라이드 값에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도 섞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살펴보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분산되어 있어서 각 가용 영역에 4개의 인스턴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는 스팟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위의 값을 살펴보면 온디맨드 관련 값들의 숫자가 0인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즈 배열에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열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얼로케이션 스트래티지 값은 Capacity Optimized Allo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남은 가용 용량을 매트릭으로 만들고 최적의 카파시티 풀을 찾아서 런칭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각 가용 영역에 가장 많은 사용 가능한 스팟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채택되어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팟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단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도 때론 필요할 수 있겠죠? 많은 고객분들께서 중단에 대한 선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이에 20년 11월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카파시티 리밸런싱이라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스팟 인스턴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아마존 EC2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카파시티 리밸런싱을 사용하면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EC2에 의해 중단되기 전에 미리 새 스팟 인스턴스로 플릿을 보강할 수 있으므로 워크로드의 가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을 때 알려주는 이 신호는 스팟 인스턴스 중단 알림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워크로드를 중단 위험이 높지 않은 신규 또는 기존 스팟 인스턴스로 미리 리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 번째는 작업의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조기에 시작하여 인스턴스가 중단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스 권고를 받은 스팟 인스턴스로 새 작업을 예약하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의 완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의 예제로 카파시티 리밸런싱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체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대체 인스턴스 상태가 정상임이 확인되면 중단 위험이 높은 EC2 스팟 인스턴스는 연결 드레이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풀 종료 액션을 원하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라이프 사이클 훅 레버리징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즉, 종료 전에 최종 작업을 구현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파시티 풀, 인스턴스 리밸런싱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스팟 인스턴스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C2는 인스턴스가 중단되기 2분 전에 스팟 인스턴스 중단 알림을 제공합니다. 스팟 인스턴스 중단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결함성이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팟 인스턴스 중단 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초마다 이러한 중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팟은 상태를 비저장하거나 유연한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여 스팟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되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자동으로 대체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S3, EBS 또는 다이나모DB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큐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작업을 자주 저장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앞서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통해 중단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WS 그라비톤 2 프로세서 기반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x86 기반 동일 인스턴스 패밀리 대비 20% 절감된 비용으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고 가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된 설계로 최대 40%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라비톤은 AWS에서 직접 설계한 ARM 기반 컴퓨팅입니다. ARM 기반의 CPU 아키텍처를 가지기 때문에 EC2의 인스턴스 타입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 등을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리눅스 및 오픈소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ARM을 포함한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에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컨테이너 생태계도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비톤 2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스턴스는 네이밍에 G가 포함된 타입들입니다. 그리고 그라비톤 프로세서는 아마존 리눅스 2, 우분투, 레드햇, 수세 등 다양한 리눅스 운영체제에 지원됩니다. 또한 보안, 모니터링 및 CI/CD 등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도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WS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그라비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RDS와 같이 익숙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EMR, 오픈서치, AWS 람다, 파게이트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그라비톤 2가 지원됨으로써 ARM 기반 생태계가 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히 ISV, 스타트업 등의 고객분들께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 그라비톤 2를 검토하시고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네이밍에 G가 포함된 인스턴스 타입의 경우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인스턴스 타입을 어떤 워크로드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용 워크로드에 적합한 M6G 인스턴스는 M5 인스턴스에 비해 최대 40%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킹 리소스를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서버, 클러스터 컴퓨팅, 소형 및 중형 데이터베이스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4G 인스턴스는 마찬가지로 범용 인스턴스이지만 순간적으로 버스팅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의 버스팅이란 워크로드가 기본 인계값 이하로 작동하는 동안 CPU 크레딧을 축적하다가 필요한 경우 획득한 크레딧을 소진하며 순간의 성능을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C2 T4G 스몰 인스턴스의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최대 750시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C6G 인스턴스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기존 세대 C5 인스턴스에 비해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최대 40%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타입은 HPC, 미디어 트랜스코딩, 고성능 웹서버, 광고 서버 엔진 등에 매우 적합하며 더 높은 네트워크 처리량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C6GN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6G 인스턴스 역시 R5 인스턴스 대비 메모리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최대 40%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인스턴스 사용 예로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캐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이 있습니다. 함께 열거되어 있는 X2GD의 경우 기존 X1 인스턴스보다 최대 55% 향상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X타입의 경우 vCPU와 메모리의 비율은 1:16으로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 및 인메모리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IM4GN, IS4GN 인스턴스 타입은 스토리지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으로 로컬 스토리지에서 매우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해 많은 순차적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요구하는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 연산에 적합한 G4G 인스턴스 타입도 추가되었습니다. 머신러닝과 같이 GPU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워크로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PU용 업계 표준 벤치마크 툴인 스펙의 2017로 M5 인스턴스와 M6G 인스턴스 타입을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두 가지 종류의 테스트에 대한 결과인데요. 스펙 인트는 정수 연산 성능 평가를 의미하고 스펙 FP는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 평가를 의미합니다. 정수 평가에서는 이산 이벤트 시뮬레이션, XML에서 HTML로의 변환, 수도크 솔버 등이 포함되고요. 부동 소수점 평가에는 물리학 시뮬레이션, 일기예보 등이 포함됩니다. 두 종류의 테스트에서 모두 그라비톤 기반 인스턴스가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인스턴스 타입을 설명하면서 최대 40%라고 설명드렸듯이 그라비톤으로의 전환이 항상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테스트가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 기반 인스턴스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 리스트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라비톤2 기반의 관리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서비스 전환 난이도입니다. 아마존 RDS, 오로라, 엘라스틱 캐시 및 오픈 서치 워크로드의 경우 서비스 스펙트럼에서 엔진 영역까지 AWS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환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진행하실 액션은 그라비톤을 지원하는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및 전환입니다. 리눅스에서 하이레벨 랭귀지를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경우 ARM64 AMI를 선택 후 설치하는 액션을 취하면 되지만 로우레벨 랭귀지의 경우 ARM64 AMI를 선택한 후 재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우레벨 언어의 전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버전 및 제약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의 경우 5.0.6 혹은 6 이상의 버전에서 그라비톤 기반 노드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MR의 경우에도 EMR 5.30.0 및 EMR 6.1.0 이후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EMR에서 기계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텐서플로우 및 MXNet의 경우 ARM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하지 않기에 이러한 제약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벤치, 로드 제너레이터 등 다양한 툴로 성능 테스트를 통해 그라비톤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확인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EC2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RDS에서 성능을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분당 주문을 베이스로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스레드가 더 많이 늘어나고 병렬 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스레드를 활용할 때 그라비톤2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내부 벤치마크 결과이기에 그라비톤에서 자체 워크로드를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C2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EC2가 있는데요. 우리는 EC2의 인스턴스 타입을 앞서 살펴본 M6G, R6G, C6G 등의 그라비톤2 인스턴스로 변경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EC2의 인스턴스 타입이 달라지면서 ARM 기반으로 CPU 아키텍처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체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RM을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변경이 필요하고 ARM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콘솔을 통해 그라비톤2 인스턴스 타입들로 EC2를 생성하시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ARM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데몬 또는 AWS에서 사용하는 CLI, SSM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진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ARM CPU 아키텍처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바이너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AWS에서 제공해드리던 CLI, SDK, 에이전트와 같은 대부분의 도구들을 ARM 기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설치하여 사용하시던 서드파티 데몬이나 에이전트가 있다면 ARM용 버전으로 다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별도의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CPU 아키텍처에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자바나 파이썬을 ARM 버전으로 다시 설치만 해주시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별도로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컴파일을 통해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인 바이너리를 만들어내서 처리하는 C나 C++, 고와 같은 언어는 ARM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다시 컴파일을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네, 약 30분 동안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C2 구매 옵션 중 세이빙스 플랜스의 경우 Always On 워크로드에 적합하고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 내결함성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그라비톤의 경우 특징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설명드린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드립니다. QR코드 또는 해당 주소로 접속하시면 본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통해 AWS와 친숙해질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문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주영이었습니다.